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관광지를 보는 것도 있고 그들의 생활을 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해외여행에서 친구를 사귀기를 원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사귀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갑자기 친구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각 나라마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예전에 태국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 우연히 만난 한 유튜버가 소개해준 미프라는 어플이 있었습니다. 그 어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미프는 데이트 어플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자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뿐만이 아니라 뭐 게이도 만날 수 있고 남자도 만날 수 있지만 제 성 특성상 이왕이면 여자를 만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여자 특정 성별과 나이를 선택해서 검색하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미프를 통해서 만난 몇몇 사람들이 대부분이 영업을 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영업을 뛰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간혹 가다가 아닌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대화는 길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베트남 여행에서는 영업을 뛰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을 세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말로 들을 수 없었지만 느낌상으로 아, 이런 방법으로도 돈을 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례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면 베트남에 왔을 때 어떤 한 중국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서른 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과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플을 통해서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베트남 여자를. 그래서 친해져서 술집까지 가서 같이 술도 성적인 거나 야한 것을 무엇을 한 것도 없이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술값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후회하고 깨달았답니다. 아, 그 여자가 그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아서 후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3명의 여자를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미프 어플로 만난 첫 번째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기사분에게 우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햇볕이 뜨거우니까 우산을 달라고 한 건데 그 우산이 그 뒤쪽에 어떻게 있는지 알고 그렇게 달랬는지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영상에 손을 가리키는 이유가 미터기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미터기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곳까지 오기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전날부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날 커피숍에서 만났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순진한 모습을 보여왔고 저는 당연히 아, 착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약속을 잡을 때 제가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아, 식사 말고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바다를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더 좋지 라고 생각했는데 자면서 계속 걱정이 됐습니다. 여행을 가자고?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지? 왜 안 알려주지? 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차를 개인적으로 끌고 와서 그 차의 비용을 나한테 물리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자기 집에서부터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날 걱정했던 일들이 아, 이 차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아는 영업하는 사람의 차고 이런 식으로 차의 그 비용을 택시 비용을 과하게 물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택시 비용은 그다지 많이 물리진 않았어요. 단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고 굉장히 먼 거리를 간 겁니다. 먼 거리를 가게 해서 일부러 과, 음, 비싼 비용을 내게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 그냥 생각일 뿐이고요. 진짜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곳까지 왔을 때까지 계속 제가 목적지가 어디냐, 가는 비용이 얼마나 드냐 하는데 계속 말해주질 않습니다. 비밀이라고 하고
끝까지 말해주지 않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도를 보고서야 여기가 굉장히 먼 곳이고 다시 돌아가려면 또 비용이 많이 들겠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이때 당시 이 여자분과 갔을 때 저는 이미 도착지에 왔었을 때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무런 말도 없이 돈을 쓰게 하는 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이 여자분이 모든 교통비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으면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의심하고 했던데 걱정만 하지 말래요. 끝까지 걱정하지 말라는데 아니겠구나 했고요. 지금 여기 도착했을 때 비용이 한 교통 돈으로 따져봤을 때 한 2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도착했을 때 비용이. 그러면 여기서 있다가 돌아가면 또 돌아가는 비용 25,000. 그리고 중간에 뭔가 놀고 시간을 보내고 했을 때 그 시간만큼의 돈을 또 내야 될 거라는 생각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제가 원했던 만큼의 비용 이상의 돈을 쓰게 되는 상황이 돼서 걱정이 점점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닷가에 왔는데 별거 없습니다. 뭐 볼거리도 없고 물도 들었고 수영 치러 온 것도 아니고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왔거나 뭐를 보자고 하고 왔었으면 저도 뭔가 대비를 해서 왔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오다 보니까 여기 왜 왔지?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저기 우산 쓰고 혼자는 있습니다. 왜?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계속 혼자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같이 오는 내내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뭐 말을 걸거나 대화를 걸거나 저에 대한 거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핸드폰만 주구장창 보고 있으면서 그냥 물어보면 그 질문에는 비밀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데이트입니까? 자기는 핸드폰만 계속 보고 저만 데려다 주는 느낌? 관광 가이드를 시켜주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데이트가 아니고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장소를 떠나서 차로 이동하게 되는데 차에 가는 동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쪽에 구경 가서 저기 가서 밥을 먹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꽤 멀어 보이더라고요. 그 가는 동안의 거리, 그리고 가서 밥을 사 먹는 비용, 이거 누가 대야 될까요? 이 사람이 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비용이 들 것 같았으면 비용이 이렇게 드는데 같이 걱정하지만 내가 살게 라고 하든가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마냥 아무 말도 않고 옆에서 어디 가자 어디 가자 뭐 걱정하지 마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순진하게 그 말에 따라서 정말 걱정을 안 했더라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여행 경비가 제 생각에는 이 하루 만에 10만 원 넘게 사용했을 거예요. 10만 원? 여자랑 데이트하는데 10만 원밖에 안 썼다고?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고요. 동남아에서 10만 원은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본인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돈과 시간을 쓰는데 이렇게 아무 의견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냐? 그거 잘못됐다라고 계속 알려줬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도 말수가 적어지고 가만히 점점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가자고 했어요. 나는 계획 없이 다니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really like going around without a plan. 네. 장소와 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다니면 계획이 많이 네. 장소와 금액이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니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going around without a long 네. life and You understand? 이것만 보고 돌아가자. Let's just look at this and go back. You okay? Now? 이 여자분을 처음 봤을 때 순진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이는 연출을 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귀여운 과한 행동들 그리고 막 박수를 친다거나 좀 오바스럽게 웃는다거나 좀 왜 연기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처음 만난 사람으로서 그냥 신기해서 그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영업을 뛰기 위한 한 수단이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에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저것 질문했지만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뭐 기분이 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네 작전에 실패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뭐 큰돈 들어갈 것도 아닌데 왜 의심하는지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같이 갔던 일행 형님도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왜 놀다 오지 금방 왔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계획 없이 쓰는 돈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건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 운전기사와 이 아가씨는 같은 가족이거나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 이제 생각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날 비용이 5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5만 5천 원 정도가 나왔나? 다시 돌아갔을 때 제가 이 여자분한테 이것은 계획 없이 쓰는 돈이고 상의 없이 한 거라 나는 전부를 지불할 수 없다. 당신이 반 지불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반만 돈을 냈어요. 5만 5천 원의 절반만 주고 보냈습니다. 뭐 큰 실갱이 없이 간 게 좀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헤어지고 이 이후로는 이 여자분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오는 여자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